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짧아집니다. 요즘 들어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다 부질없지. 이제 와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이 말은 젊을 때는 쉽게 나오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하루라도 더 벌어야 했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애썼으며,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삶의 중요한 목표처럼 느껴졌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쉬는 날에도 마음은 쉬지 못했고, 잠들기 전까지도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살아오다 어느새 예순을 넘기고 나면 문득 멈춰서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들이 과연 그렇게까지 중요했던 걸까? 돈을 모으느라 마음 편할 날을 계속 미뤄두지는 않았는지, 가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정작 나 자신은 너무 혹사시킨 건 아니었는지, 성공과 인정이라는 이름 아래 내 마음은 늘 뒤로 밀려 있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 그때는 애써 외면했던 것들 말입니다. 예순을 넘으면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을 얻으려 애쓰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 부질없다는 말은 체념이 아니라 뒤늦게 찾아온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질문이 함께 고개를 듭니다. 정말 다 부질없는 걸까?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오늘은 이 질문을 붙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 안에서 마음을 가볍게 하는 삶에 대해 예순을 넘긴 지금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다 부질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에 대해 천천히 돌아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이야기를 따라가며 자신의 마음을 한 번쯤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순을 넘어서야 다 부질없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젊은 시절의 모습을 조용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붙잡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내 삶이 흔들릴 것 같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 같았고,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손에 늘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벌기 위해,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 조금 더 안전해지기 위해 마음을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삶의 속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먼저 느끼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한 발 물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순을 넘기고 나면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손에 쥔 것은 여전히 있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가볍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의미를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들이 과연 그렇게까지 중요했던 걸까? 다산정약용은 이 질문을 매우 일찍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놓는다는 말이 곧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지켜야 할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바빠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데에도 성실했고 가족을 책임지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자 그 많은 재산이 갑자기 마음의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잃을까봐 하루에도 몇 번씩 걱정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잠자리에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는데 지금은 돈 때문에 내가 더 지쳐 다사는 이런 삶을 경계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자기 마음을 끝없이 몰아붙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삶의 버팀목이 아니라 삶을 갉아먹는 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다른 어르신의 모습도 있습니다. 큰 재산은 없었지만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동네를 걷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었습니다. 대단한 계획은 없었지만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가지겠어. 오늘 웃었으면 된 거지. 그 말에는 포기도 체념도 아닌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순을 넘기면 사람은 비로소 붙잡던 손의 힘을 조금 풀어도 된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 그렇게 중요해 보이던 것들이 노년에 와서는 자꾸만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삶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중요한 것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삶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누리느냐입니다. 그래서 다 부질없다는 말은 삶을 포기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충분히 견뎌본 사람이 조심스럽게 꺼내는 마음의 고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생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허무해진 것들 뒤에 여전히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허무해진 것들을 하나둘 내려다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손에서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보다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예순을 넘기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키려는 것이 많아집니다. 돈, 건강, 자식, 관계, 체면,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내 삶 전체가 무너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꽉 쥡니다.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혹시라도 뒤처질까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쥘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다산 정약용은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마음이 도리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삶은 짐이 됩니다. 특히 노년에 가장 무거워지는 집착은 자식에 대한 마음입니다.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생각들이 어느 순간 스스로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와줘야 하지 않나. 내가 챙기지 않으면 불안해.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자식의 생활비, 손주의 앞날을 끊임없이 걱정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가는데 마음은 더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붙잡고 사는 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걸까? 아니면 내가 놓지 못하는 걸까? 그 질문 이후 조금씩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전처럼 해결해 주지 않고 전처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힘들어질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컸어. 다사는 사랑이란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러서는 용기라고 보았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책임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짊어질 몫과 상대가 감당할 몫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괜히 남들 시선이 더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면 안 되지. 하지만 그 체면을 지키느라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 체면은 이미 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다사는 사람이 스스로를 무겁게 만들면 세상도 그를 무겁게 대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조금 내려놓은 사람에게 세상은 의외로 관대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단단해지는 삶이 아니라 조금 느슨해지는 삶에 가깝습니다. 꽉 쥐고 있던 손을 조금만 풀어도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는 더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을 놓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놓았다고 해서 마음이 곧바로 완전히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은 가벼워졌는데 시선이 여전히 밖을 향하고 있으면 마음은 다시 무거워집니다.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순간 비교는 다시 고개를 듭니다. 붙잡던 것을 내려놓고 나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 않는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남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비교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가 더 잘 벌었는지, 누가 더 빨리 자리를 잡았는지, 누가 더 앞서 나가는지, 그 비교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기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고 나면 비교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기대보다 이미 지나온 길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비교는 동력이 아니라 후회가 됩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건강하네. 저 집은 자식이 참 잘 됐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이 비교는 남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다산정약용은 사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것은 남과의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를 자기 기준으로 삼는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삶의 모양이 다른데 결과만 놓고 자기 인생을 재단하는 순간 마음은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동년배 모임에 나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연금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괜히 말수가 줄고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모임을 하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아침마다 혼자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뒤처진 사람 같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인생을 안 보니까 내 인생이 다시 보이더라. 그 말에는 포기보다 정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사는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 때 비로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수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크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비교가 더 괴로운 이유는 이제는 남을 따라잡기보다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비교가 외부를 향해 있었다면 이 나이의 비교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마음은 쉽게 아파집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삶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의 몸 상태, 지금의 하루,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이것들은 누군가와 겨룰 대상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고 살펴야 할 것들입니다. 다사는 사람이 자기 삶을 자기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열등감도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이 평온은 아무도 대신 줄 수 없는 노년의 자산입니다. 비교하지 않게 되면 마음은 남의 삶에서 돌아와 자기 삶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다시 말과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말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비교가 잦아들고 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동안 어떤 말로 살아왔는지입니다. 젊을 때의 말은 되게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그만큼 앞서가야 했고, 설명해야 했고,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고 나면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전보다 오래 남고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기도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사람의 품격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말을 삼킬 줄 아느냐에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가 가까워질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나이에는 경험이 말보다 앞서 나서기 쉽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았어. 이 말들은 조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과 모이면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애써 살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그분은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충고 대신 듣는 쪽을 택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자식들이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사는 말이란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를 살피는 도구가 되어야 오래 간다고 보았습니다. 이 나이의 말은 설득보다 배려에 가까워야 합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먼저 보입니다. 상대의 표정, 말 사이의 숨,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다사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되돌릴 수 없고 한 번 남기면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의 말은 자랑이 아니라 안부가 되어야 합니다. 잘 지내고 있니? 요즘은 어떠니?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오래 붙잡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관계는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말이 적은 사람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편안함은 관계를 이어주고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이 나이에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아낄 줄 아는 것이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시간, 아무 말 없이도 견딜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다는 것은 외로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소음이 걷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예순을 넘기면 사람들 속에 있어도
문득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느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채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그렇게 채운 시간 뒤에 더 큰 피로가 남는 경우도 점점 늘어납니다. 다산 정약용은 사람이 자기 마음과 단둘이 앉아 있을 수 있어야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잠시 마음을 잊을 수는 있어도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에도 동호회와 모임을 계속 이어가던 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루가 비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웃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약속을 하나 줄이고 아침 시간을 혼자에게 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뒤처지는 것 같았고 세상과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내 마음이 조금씩 들리더라. 그 말은 외로움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도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바로 세우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노년에 혼자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누군가의 인정으로 자기 가치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려 했다면 이 나이에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외로움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마주하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혼자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고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이 됩니다. 다사는 사람이 스스로를 시끄럽게 만들지 않을 때 마음은 저절로 자리를 잡는다고 보았습니다. 예순 이후에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선택 속에서 사람은 자기 삶의 속도를 다시 찾고 무엇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지를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되면 사람은 다시 하루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마음이 덜 무거워질지, 무엇을 해야 오늘이 헛되지 않을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의 초점은 크게 바뀝니다. 멀리 있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하루로 시선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면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멀리서 가까운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예순을 넘기면 시간은 갑자기 빨라집니다. 하루는 짧아지고 한 해는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 놀기엔 늦었지. 하루를 즐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다산 정약용은 이 생각을 조용히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늙어서 즐거움을 잃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계속 미뤄두다가 늙는다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늘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일이 끝나면, 돈을 조금 더 모으면, 자식이 자라면 그 나중은 늘 다음으로 밀렸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다리던 시간이 오지 않게 됩니다.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하루를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고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몸은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오늘은 뭘 했지라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일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나와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걷는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계획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더라. 다사는 즐거움을 거창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일, 오늘을 살았다는 감각을 주는 일, 그 자체를 삶의 보약으로 여겼습니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루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입니다. 아침 햇살을 잠시 바라보는 것, 천천히 차를 마시는 시간, 가벼운 산책, 아무 목적 없는 웃음,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 남은 인생의 결을 만듭니다. 다사는 사람이 즐거움을 잃으면 마음부터 늙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놀아도 괜찮고 쉬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나태가 아니라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편안히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즐길 줄 알게 되면 삶은 더 이상 서두를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느긋함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루하루를 조금 덜 조급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맞이하는 일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제일이었구나. 여기까지 조용히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아마 이런 마음이 살짝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 부질없다는 말이 요즘 들어 자주 떠오르는 거구나. 이 말은 삶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삶을 너무 오래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붙잡고 살았던 시간, 지키느라 애썼던 마음, 놓치지 않으려 스스로를 다그쳤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이 틀렸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을 뿐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덜 애써도 되는 시간입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앞서가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히 받아들이며, 오늘 하루를 조용히 살아내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 부질없다는 말은 허무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짐을 덜어낸 뒤에야 비로소 느껴지는 여유와 평안이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서둘러 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조금 가벼워집니다. 앞으로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잠들기 전 그래도 괜찮은 하루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마음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다면 조용히 이 자리에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와서 비로소 알게 된 삶의 생각이 있다면 마음이 닿는 대로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